네, 안녕하세요. 박선수TV의 박현상입니다. 10시 25분이니까는 일요일날 밤, 저녁 때 좀 올려드리는데, 오늘은 좀 바빴어요. 나름 우리 서현이랑도 놀아주고요. 처가에도 좀 갔다 오고, 이것저것 하면서, 나름 바쁜 일요일을 보내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주식을 좀 오후부터 쭉 봤습니다. 보다가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해 하실까 생각을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아시다시피 이제 증권사에서는 이제 매주 주간 추천주를 좀 내거든요. 근데 그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주간 추천주는 안 좋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증권사에서 항상 내는 종목들이 안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보다 보면 좋은 종목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좀 약간의 의무감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중에서 진짜를 골라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저의 직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좀 기사를 통해서 주간 추천주가 정리된 것이 있길래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제 그 소위 그 기관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일을 하는 큰 자금을 운영하는 분들의 보면은 이제 어떤 섹터를 보느냐, 이익을 항상 보는데, 제가 어닝이라 그러죠. 어닝. 그 어닝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포착을 하고 그 포착한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매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이익 상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익 상향이 된 주간 섹터를 좀 제가 좀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약간 내용이 지루하실 순 없을 건데, 그러더라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는 잘 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기사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주간 추천주 해가지고 이데일리에서 그 감사하게 좀 정리를 해놨네요. 그죠?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과 신작 기대감, 삼전 NC소프트인데, 일단 중복 추천 나온 게 삼성전자고요. 그리고 NC소프트 두 개가 중복 추천이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나온 이유는 뭐 블라블라 쭉 있는데요. EUV 쪽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마 내일도 삼성전자가 뜰 가능성이 크거든요. 큰데 그 내용은 요 내용입니다. 제가 좀 요걸 좀 봤는데, 인텔, 인텔에서 칩 아웃소싱 생산 업체로 대만 TSMC랑 삼성전자를 거론하겠다라는 보도가 주말 사이에 나왔어요. 그래서 TSMC를 가든 삼성전자를 가든 아웃소싱을 협의를 하기 때문에 7나노 공정 할 수 있는 쪽은 TSMC랑 삼성전자밖에 없고요. 그래서 초미세 공정 쪽 하는 것 같을 경우는 아마도 삼성전자 아니면 TSMC 되겠다라는 부분이 기사로 나왔기 때문에 좋은 주가에 더 좋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 기준으로. 그래서 아까 내용을 말씀드린 주간 추천 내용에서 뭐 EUV 공정 이건 다 나온 내용이고, 파운드리 기회인 거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아는 내용인데 아마 기사화된 거가 내일 나온다면 이 내용이 삼성전자가 주가가 오른다면 이 내용으로 올랐다라고 아마도 내일 기사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나온 내용 중에 UMC라는 곳이 있거든요. 대만에. UMC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이제 반도체 수탁 생산하는 곳을 얘기를 하는데, 시장 점유율 4위 대만 업체입니다. 근데 여기가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이러면은 어디에 수혜? 삼성전자에 수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집은 그냥 넘어져도 잘 돼요. 그래서 갑자기 정전이 됐기 때문에 잘 되려면 또 이렇게 계속 잘 된다. 가끔 너무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 그러죠. 아, 이건 쟤는 뭐 실수해도 잘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것 같죠. 지금이 좀 그런 그런 경우입니다. 삼성전자. 아마도 내일도 삼성전자는 좋을 가능성이 좀 크고요. 큽니다. 그래서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 삼성전자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것 같은 경우는 NC소프트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 먼저 보면은 삼성전자입니다. 이게 지금 제 주말 사이 영상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강하게 올랐죠. 근데 이게 뭐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어도 추세는 유지될 것 같다.
두 가지 말씀드린 요인 때문에 그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11만원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만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10만전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NC소프트인데요, NC소프트가 나왔는데 얘도 좀 많이 올랐죠. 대형주 기준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볼게요. 내용을 좀 보면은 뭐라고 써있어요? 트릭스터 M 블레이드 앤 소울 2대 신작 출시 예정, 불소 2 출시, 리니지 2M 해외 출시 신작 모멘텀 유효. 이거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죠? 쭉 나와요. 1월에 트릭스터 M이라는 게임, 3월에 블레이드 앤 소울 2 출시, 그리고 리니지 2M 계속 나온다. 이런 부분이라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는 내용이 주가가 강력하긴 조금 힘들 수 있다. 좀 새로워야 되거든요. 새로워야 돼. 이런 내용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뭐 나온 게 어디 있습니까? SKC랑 일진머티리얼 2차전 일종이 나왔죠. 그죠? 여기 보면은 SKC 나오고 대한유화 화학업종도 나왔고요. 2차전 추천주로 소외주 추천이 나온다. 이런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여기서 좀 좋은 종목은 대한유화. 실적이 급상승하게 되는 쪽이거든요. 대한유화 좀 보면은 저희 화학업종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꾸준하게 가고 있는데 아마도 꾸준할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중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일진머티리얼즈도 나와 있고,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나텍인데요. 비나텍 나오죠. 중형 커퍼시터 강자로서 비나텍이 나왔다 이러는데, 비나텍은요 편하게 수소차 관련주예요. 수소차. 그리고 올해 수소차 중에서 사고를 친다면 개인적으로는 비나텍이 세게 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그 친환경 관련주, 바이든 효과, 이런 수소차 쪽 모멘텀이 붙는다면은 아마도 수소차 관련주로서 여러분들의 관종이 없다면은 비나텍을 꼭 추가를 하셨으면 어떨까. 자리를 딱 전고점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도 부담이 없었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간 추천주 중에서는 비나텍이 꼭 오른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수소차 쪽에서는 비나텍이 있다, 이 부분으로 좀 종목을 한번 스터디하는 효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것 좀 말씀드린다 했는데 요 내용도 요 내용인데요.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크게 볼 텐데, 이제 주식을 하고 뭔가 좀 어느 업종이 좀 빠르게 오를까, 그리고 갑작스럽게 빠지는 업종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를 항상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어닝스라 얘기를 하고요. 리비전 같은 경우는 수정이라고 그럽니다. 즉 기존에 추정했었던 실적의 수정이 된 내용을 계속 증권사에서는 취합해서 내용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기존의 추천주란 내용보다 이것들을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증권사에서는 주간 순이익 전망치를 업데이트하게 되고요. 이 자료는 미래에셋 대우 자료예요. 근데 제가 자료를 세 군데 증권사를 다 살펴봤는데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컨센서스 실적 추이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주에서 이번주 넘어오는 시기에 올해죠. 올해 순이익 전망치가 상향폭이 큰 업종은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유틸리티예요. 유틸리티의 대부분의 섹터를 담당하는 쪽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요거 정도는 아셔야 돼. 유틸리티 하면 딱 한 가지. 어딜까요? 이거 아셔야 되는데. 한국전력. 결론적으로 한국전력의 주간 순이익 전망치가 가장 많이 올랐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 평소에 주식을 보면서 이 자료를 보다가 한전? 에이씨 얼마나 가겠어 라고 생각을 지지난 달이면 그렇게 했을 건데, 지금은 또 대형주가 뭔가 맞기만 하면 크게 오르는 장이니까 한국전력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죠. 그리고 다른 것보다 막 쫙 오른 것보다는요, 일단 12월 초에 중순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고, 요때 12월 18일까지 강하게 올랐을 것 같을 경우가 내용이 뭡니까? 원가 연동형 전기세라 그래가지고, 그죠? 이 원가에 따라서 전기세를 차등 부과하겠다. 지금까지 한국전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지금 정부하에서 전기세를 올리지 못하겠다. 그럼 이익이 늘어나지 못하겠다. 라는 부분 때문에 길게 보면 그냥 빠지기만 했던 거거든요. 2019년 3월 달에 36,000원, 한 달 전까지 2만원대.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그냥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인데, 이때 동안에 올릴만 하면 빠졌던 이유는 이익이 늘어나지 않는다. 어닝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드디어 원가 연동형 제도를 시행하면서 솟았다가, 요때는 뉴스, 지금부터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증권사에서 오, 상향되는구나 라고 해서 실적 추정치를 증가시키는 구간이 되는 거죠. 요 한 달은 쉬었다 치고요, 증가시키는 구간에 들어서면은 아마도 시장 메이저 쪽, 특히 기관 쪽은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크게 뭐 현대차처럼 20%씩 오르는 건 아닐 수 있어도, 그러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대신에 많은 수익을 바라진 마세요. 내수주이다 보니까는 이런 종목들은 한 5%, 10% 정도 수익이 나면 챙기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장성 있는 섹터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료를 보면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디스플레이예요. 디스플레이 하면 딱 생각나는 가장 대형주 뭘까요? 여기 나왔죠. LG 디스플레이. 그렇죠? LG 다른 디스플레이의 순익 전망치는 그냥 그래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벤더인 실리콘웍스가 좀 올랐고요. 그죠? 그리고 OLED 관련주 덕산 네오록스 좀 올랐네요. 근데 가장 순익 전망치 상향폭이 8%나 되는 가장 큰 종목은 뭡니까? LG 디스플레이거든요.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도 OLED 쪽 좋은데, 막상 보면은 꾸준하게 올라있는 상황이고 큰 업사이드가 크게 꽝 오른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번 주에 5일선에 닿는다면 한 번 정도는 매매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좀 드리는 중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조선업종이에요. 조선도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한국조선해양. 왜 이렇게 느리죠? 조선해양. 어찌됐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상승 중이고 5일선 부근에서 반등 채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익 조정이 큰 섹터는 유틸리티, 디스플레이, 조선업종, 한전, LG디플, 한국조선해양 혹은 삼성중공업 이런 쪽이 될 거고, 조선업종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방송에서 탑픽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이익 레버리지가 가장 크고요. 올라갈 때 제일 많이 올라갑니다. 현대미포가. 그쵸? 올라갔다 옆으로 횡보하죠. 이런 종목이 좋은 거예요. 올라갔다 빠지는 종목이 좋은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고가놀이 하는 종목이 좋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하형 조정폭의 큰 업종, 안 좋은 거 호텔 레저, 에너지 운송, 강원랜드, 호텔실로 이쪽은 이번 주를 한 사신다면 조금 천천히 사셔도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왜 기관들은 팔 거예요. 아마 이익 조정치가 떨어지니까는. 이런 식으로 좀 아이디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추천주가 좋은 거, 이익 상향 섹터가 좋은 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드렸으니까는 다음 주에 매매할 때 다 바로 내일부터 되겠죠.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꼭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이쪽에 속한다면은 이번 주에 한번 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밤늦게 영상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